국민의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8 전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종반전에 접어들었는데 그동안 흔히 김기현, 안철수, 양강 구도라고 했는데 지금 양강 구도가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은 뭐 김기현 1강에 세 명의 후보들이 삼중이 치열하게 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 결선 투표 가기 위해서. 예, 그렇지 않습니까? 결선에 가면에도 또 상황이라는 게 모르니까. 그런 상황으로 변했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눈에 띄는 것은 한때 1위까지도 이렇게 차지했던 안철수 의원이 왜 이렇게 추락을 했을까요? 그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SNS라든가 뭐 언론 보도를 좀 보면서 느낀 건데 안철수 의원이 그 예전에 지금 국민의힘과 결이 다른 정치 활동을 할 때 어떤 그 반보수 말하자면 그다음 뭐 친노동이라 그래요. 친좌파적인 발언을 한 게 꽤 있더라고요. 그걸 김기현 의원 측에서 계속적으로 공격의 소재로 삼고 그다음 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이 천하람이라든가 그 황교안 이쪽에서 또 상대적으로 그걸 계속 공격당하니까 집요하게 공격하니까 그 두 사람이 또 올라와 그 사람들이 결국은 안철수 의원 표를 뺏을 수밖에 없는 지지를 뺏을 수밖에 없는 제로섬이 세 명이 서로 제로섬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 천하람 올라가고 황교안 전 총리도 많이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처음에 4% 이러더니만은 지금 뭐 10몇 프로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근데 이제 말은 그 천하람 안철수를 합쳐도 김기현한테 안 되더라 이런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지가 낮아지고 하면서 이 갈 길을 잃은 그 지지도 꽤 있을 것이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안 되면은 그 지지에서 아예 빠져버리는 상대방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런 게 많은데 그래서 지금 고 교수님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세 사람 간에는 2위 싸움이 정말 치열한데요. 제가 볼 때는 뭐 황교안 전 총리는 좀 2위가 되기 힘들지 않을까. 좀 힘들고. 예, 거기는 극렬 보수층의 지지인데 그다음 기독교 쪽 좀 있고. 그런데 그 일반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아무래도 좀 약하죠. 그래 천하람과 그 안철수인데 의외로 천하람 그 상승세가 지금 변호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가지고 안철수 턱밑까지 지금 추격해 왔어요. 뭐 넘어선 것도 있던데. 예,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까지 있을 정도로 천하람이 안철수를 넘어선 걸로도 그러니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래도 안철수가 적어도 준치라고 그렇죠. 최소한 2위는 무난하게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상태가 돼버리고 지금 뭐 2위도 사실은 뭐 그 김기현 의원이 50% 넘어버리면 필요도 없는 거지만 그래서 그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 안철수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는 뭐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인가요? 울산에 그걸 공격하고 있던데 그거는 잘 안 먹혀 들어가네요. 지금 어쨌든 지금 보면은 김기현 후보가 대부분 한 45% 안팎의 지지율을 나오고 있어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뭐 결선 안 갈 거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선에서 그냥 끝날 가능성도 있다. 50% 넘어버리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없어지니까. 특히 안철수 후보가 이 스탠스가 어정쩡해요. 친윤도 아닌 것이 비윤도 아닌 것이. 그 옛날에는 그랬는데 국민의힘 들어와서 지금 대표 되려고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맛에 맞는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좀 지지를 보내야 되는데. 두들겨 주고 좀 지원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좀 우호적인 얘기를 해야 하는데 윤한연대 했다가 아주 경고까지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한 중립적인 스탠스만 취해서도 안철수 의원은 도움이 될 건데 지금 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저번에 보니까 조금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비판적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친윤 쪽에 어떻게든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윤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윤으로 갈 수도 없고. 그게 어정쩡한 스탠스. 그러니까 비윤들은 안철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천하람으로 다 가버린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안철수가 좀 또 결단을 내리려면은 확실하게 뭐 그러니까요.
친윤에 쓰든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친윤 쪽에서 어떻게 생각한가 관계없이 아니면은 확실히 비윤적으로 비윤으로 가야죠. 예, 비윤적으로 가든가. 그러니까 그 안철수 의원이 우리가 뭐 맨날 철수만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철수할 것 같지는 않은데 우유부단하고 좀 그러니까요. 우왕좌왕해요. 그 안철수 의원이 저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결기에 반이라도 닮았으면 그러니까 이번에 뭐 그 안철수 의원이 결국 대표하려는 거는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해가지고 당내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해가지고 그다음 대선 후보로 가는 지금 교두보로 삼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뭐 결기를 보이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버리면은 꼭 당대표 안 되더라도 지지세를 계속 넓힐 수가 있다고. 국회의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대통령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뭐 그때 가면은. 근데 안철수 의원이 제가 그 이 보수가 맨날 약하고 이 좌파하고 붙으면 깨지는 게 너무 우유부단, 그 다음 조금 기회주의적인 성향, 그리고 뭐 보신, 그러니까 나는 다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꽃길만 걸어온 사람들, 아까 우리 이재명 대표 꽃길만 걸어왔다 하는데, 이 보수는 그걸 훨씬 넘어서요. 난 다치지 않겠다. 그리고 내 명예에, 이때까지 쌓아온 명예가 있는데, 여기에 그 근가는 짓을 하지 않겠다. 이러면 정치 못 하잖아요. 정치란 거는, 정치에 적이 없는 정치 있습니까? 정치는 무조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안철수 의원이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내가 우유부단한 걸 택하면 적도 나한테 좀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절대로 안 돌아서거든요. 중도층이 지금 다 결국은 자기를 선택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중도층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안철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 국민의힘 쪽에 그 어떤 그 스탠스로 돌아선다고 해서 지지가 안 되고요. 오히려 중도층도 어떤 강인한 모습.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고 어느 나라 사람 강인한 모습을 지도자는 요구하는데 그래서 결단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미국도 있죠. 이번에 바이든이 다음 2024년 대선에 지금 이때까지는 바이든은 안 된다 그랬거든요. 나이도 너무 많고. 그랬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방문하고 폴란드 방문해서 전 세계 민주 진영이 연합해가지고 독재 진영인 러시아하고 대결해야 한다 그 말하고 하고부터 지지율이 지금 45%가 올라가지고요. 내년에 지금 민주당 쪽에 지금 대선 주자 1위가 돼버렸어요. 그것처럼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들이 위기 시에는 강력한 지도자를 원해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보면 있죠. 사람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강인하다는 그리고 위기 시에 우리 국민들을 이번에 젤렌스키가 있죠. 자꾸 말이 딴 데로 새서 죄송합니다만은 젤렌스키가 본래 우크라이나 코미디언 출신입니다. 그렇죠. 코미디언 출신. 그래서 조롱을 많이 받았어요. 다들 웃긴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우크라이나 무슨 연속곡에서 대통령 역할을 한 바람에 대통령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젤렌스키가 그 거대한 러시아에 맞서고 사실 그 서방에서 젤렌스키 보고 전쟁 터지자마자 2월 24일이에요 작년 딱 1년 됐네요. 터지자마자 망명하라 그랬어. 러시아하고 붙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일주일 안에 무너진다고. 푸틴도 그랬어요. 다들 그랬죠. 일주일 안에 그 함락시킨다고 했는데 젤렌스키가 맨날 그 군복 비싼 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 이상한 군인들 티셔츠 비싼 거 입고 그다음 매일 저녁에 그 영상으로 메시지 전화고부터 막 지금은 거의 뭐 영웅같이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강인한 지도자를 요구하는데 안철수 의원이 저는 그 다음 이번 당대표 선거만이 아니라 다음을 기약한다면은 지금 잠시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강인하게 나가야 되는데 좀 우유부단함이 또다시 철수는 안 했지만은 철수의 근접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아마 그런 실망표들 지지가 결국 천하람으로 갔고요. 저는 천하람 씨가 변호사죠. 그 결선에 혹시 간다면 그거는 무시 못 하겠더라. 다만 그 사람이 조금 불리한 거는 이준석 리스크. 그것 때문에 천하람 변호사가 한번 혼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하람 변호사도 그러더라고요. 이준석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나는 신중하다. 이준석 아바타인 것만은 자기가 무슨 기반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준석이 지금 뒤에서 다 밀었고 당원에 이준석을 지지한 당원이 한 15%가 됩니다.
또 대표하면서 계속 당원들을 끌어모았잖아요. 그 표가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천하람 더군다나 변호사의 뭐 정치 경험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무슨 없죠. 행정 경험이 있어요. 이런 분이 집권당 대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불안해할 겁니다. 책임 당원들이 어떻게 선택을 할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천하람 후보는 지금 안철수 후보 턱밑까지 추격하면서 본인은 이미 실버 크로스는 지났다. 그러니까 안철수는 이겼다. 그죠? 실버. 골든 그래서 크로스만 지나면 된다. 결선에 가면은 골든 크로스가 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천안 안철수 천하람 연대가 성사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하고 안철수 천하람 후보를 합친 그 지지율이 네. 김기현을 능가한 여론조사가 지금까지 나온 거 최근에 나온 거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 이제, 사람을 합쳐도 예. 안 돼요. 그럴 바에는 그렇다고 안 가는 거죠. 안철수가 거기에 합친다 해서 안철수 지지자가 다 따라가는 가느냐, 것도 오히려 아니잖아요. 많은 분이 떠져나가요. 예, 그럴 수밖에 그래서 없어요.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최고위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는 지금 민영삼 본인은 이제 귀순 용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쪽에서 넘어왔으니까 최근에 지금 1위까지 그러니까요. 치솟아 올라갔고 그래서 조수진, 김재원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은 좀 안정권으로 4명을 뽑으니까 근데 4위 싸움이 아주 치열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김병민 또 태영호 의원 그리고 허은하 네. 아니 허은하가 아니라 김용태 예. 여기도 이제 이준석계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리얼미터를 보면은 태영호가 9.2 김병민 9.1 김용태 8.7 그리고 허은하는 6.4 정미경은 6.0 해갖고 이 세 사람 예. 김병민 태영호 김용태 이 세 사람 싸움이 지금 아주 그냥 초박빙인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4위 싸움이 누구 그러니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예. 민영삼 전 시의원이었죠. 예. 예, 그분이 그렇게 된 거는 아마 그 종편 예. 이런 거, 유튜브 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확실히. 이 공중전을 잘해요. 네, 공중전. 여기도 예.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해줬습니다만은 한번 또 나온다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 말씀을 시간이 될지는 잘하시고 네. 그리고 지금 그 더불어 열린 우리당이랑 떠난 지가 오래되고 종편에 출연하고부터 계속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공격했고 이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이제는 출신은 거기지만 거기가 목포인가요? 예. 출신이지만 반쯤은 국민의힘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게 그다음 지명도라는 게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 이런 거하고 좀 달리 예. 이런 최고위원은 지명도가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민영삼 전 시의원의 어떤 선전 그것도 뭐 가능한 일이겠다. 그리고 이번에 실제 선거에서도 상당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뭐 천하람 후보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어쨌든 흥행은 조금 되고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김기현, 울산 땅 문제 이런 것을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은 암초가 몇개 후보들 있죠. 간에 예. 과열 혼탁이랄까 서로 인신 공격하고 뭐 어떤 정책 비전이라든가 또 어떤 당을 어떻게 쇄신하겠다든가 국민들과의 어떤 소통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것은 없이 인신 공격적으로 가니까 이게 내부 총질이 너무 심하다 이러다가는 후유증이 심해갖고 내년 총선이라든가 그 이후에 있는 선거에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악영향을 한번 싸우고 나면 그 앙금이 오래 가거든요. 항상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도 학살 공천이라는 게 늘 예, 있었지 예, 예, 않습니까? 항상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우려들을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김기현 땅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또 본인 설명을 들어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납득이 가는 면도 납득이 있죠. 가는 면도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하느냐.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 보면 한 배를 타고 있는데 예. 다만 이제 저 배 고물 쪽으로 가 있느냐 뱃머리 쪽으로 가 있느냐 이 차이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이게 정치가 진짜 발전을 못하는 게 이게 정책이 서로
달라가지고 예. 그걸로 경쟁하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정치인들은 정책이 뭐 거의 도끼인 객기냐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도끼인 그거 갖고 객기죠. 그러니까 이 정책 대결로는 도저히 국민한테 어필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모든 선거가 마지막에 네거티브로 네거티브로 가거든요. 예, 그게 우리나라 정치의 어떤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뭐 이번에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처음에는 반행 윤핵했다가 결국은 이제 반행 윤핵도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의 일종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네거티브. 당신은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다 못 받는다 이건데 네. 이건 지금은 더 이제 나아가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문제점, 윤리적인 뭐 이런 네. 문제까지 들고 나오니까 물론 한 정당 내부의 중요한 싸움이지만 최소한의 금도를 지켰으면 좋았을 네. 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상당히 과열된 양상을 보이지만 결론이 이제 3월 8일 그 전대에서 딱 멋있게 네. 화합하고 마무리, 네. 피날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잘 지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근데 듭니다. 고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전대를 보면요. 예. 진짜 선거 탁 끝나고 나서 대고 하면 손 같이 붙잡고 위로 올리고 하는데 결국은 분열되더라고요. 그 앙금이 선거 그러니까요. 그게 지고 나면은 다 화합원당 해놓고도 그 아유. 가슴 속에 있는 게 절대 사라지지 우리나라 않습니다. 우리나라 외국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게 그러겠죠. 쉽게 해결 안 되고 제가 이 재판에 보면은 다른 사람과 이 앙금은 예. 뭐 돈 물어주고 하면 해결이 되는데 예. 친척이나 집안끼리 앙금은 있죠. 평생 가요. 그렇습니다.